모든 인간은 자기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프레임. 우리말로 틀이야, 틀. 틀을 가지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틀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조 등호입니다. 이제 타조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어요. 이 사람 타조하고 똑같네. 이 사람 똑같죠? 타조는 사자라든가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사자가 안 보이면 위험이 사라진 줄 알고 모래 속에다 대가리를 파묻는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위험이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꿩도 그런다고 그래요. 꿩도 계속 쫓아가면 얼른 가랑집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나 없다. 그러게 이제 꿩이란 말이에요. 요걸 학자들은 타조 증후군이라고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문제 없어 또는 그냥 뭐 사소한 거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것,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것, 이걸 자기 기만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구글에 있는 사이트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타조가 위험이 닥쳤을 때 모래에 머리를 묶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이 용어가 만들어졌냐면 옛날에 이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없을 때 멀리서 보면은 타조는 이게 더운 데 사니까 너무 뜨거워서 몸에 열이 나면은 축축한 이 모래바닥에다가 고개를 대고 쉰답니다. 몸을 쉰대요. 이 몸을 식혀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게. 그래서 타조는 천적이 나타나면 모래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엉덩이는 다 드러내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관찰되는 타조 증후군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시대의 흐름에 둔감한 겁니다. 지금 창조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를 제가 창조시대인데 아직도 농경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계속적으로 흘러서 지금 뭔가 위기가 닥치고 내가 지금까지 먹던 씨 창고에 치즈가 없어졌는데 그걸 외면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창고를 찾아서 치즈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둔감한 사람들은 타조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게 전형적인 타조 증후군이에요. 이거 못 잡고 있어요. 이거 사무실에 독사가 들어와서 독사 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IMF 사태 때 국내 유력 일간지에 칼럼이 실렸는데 그때 많은 기업이 망했는데 이 칼럼 내용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각 회사 사무실에 독사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A 회사는 독사가 들어오니까 먼저 보는 놈이 아무거나 들고 때려잡아. 아무거나 들고. B 회사는 독사가 들어오니까 사원들이 회장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잡을지. C 회사는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회의하는 회사가 있더라. D 회사는 들어온 걸 봤어. 어떤 똑똑한 놈이 잡겠지. 똑똑한 놈 뭐 잡으라 그래. 다시 말해 이 회사는 뭔가 지금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장하고 친한 사람만 다 진급하고 어떤 놈은 찬밥 먹고 그러니까 똑똑한 놈 뭐 잡으라 그래.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독사가 들어온 걸 보고도 독사가 안 들어왔다고 전부 우기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독사가 안 들어왔다. 그런 회사들이 죄다 망했어요. 죄다 망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요, 나는 뭐가 되겠다 하는 목표가 없으면 그거 되지 못합니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가만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변호사가 됐더라. 그런 법은 없어요. 나는 장교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장교가 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심포도 메커니즘으로 넘어갑니다. 왜 부자가 되겠다는 걸 포기하는가? 사워 그래프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주 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익었어. 그래서 이 포도를 따먹고 싶어. 따먹고 싶은데 앞만 뛰어도 이 포도가 안 닫아. 따먹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지금 불일치하죠. 마음은 따먹고 싶은데 실제로 따먹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간이나 모든 인간은 속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로 합해야 돼요. 그런데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따먹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못 따먹으면 뭘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 마음이 편하게 바꾸면 돼. 저 포도는 쉬어. 내가 괜히 따먹으려고 그랬네. 이게 심포도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찾아서 내가 못 따먹는 게 아니고 안 따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무지무지 편해요. 이걸 심포도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 심포도 메커니즘은 요 방어 기제,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방어 기제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어. 맞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상처를 입어.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이걸 합리화시켜. 내가 이걸 안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페스팅어 교수인데 요 양반이 이제 만들어낸 게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건데 요거가 전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애가 공부를 무지무지 잘해 학교에서. 근데 자기는 암만 공부를 해도 안 돼. 자기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저 녀석은 공부를 잘해. 나는 못해. 그러면 불편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이걸 합리화시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꼭 잘 사는가? 이렇게. 이게 방어 기제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무지무지 이뻐. 나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거의 가까워. 그러면 나도 이뻐지고 싶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그러면 그것을 하고는 싶은데 안 돼. 그러면 뭘 바꾸는 게 좋으냐면 뭘 바꿔요? 행동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바꿔. 어떻게 바꾸느냐? 이쁘다고 꼭 시집 잘 가나?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 또 공부 잘한다고 꼭 잘 사나? 이렇게 바꿔버려. 이것을 방어 기제 또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경영학에서도 나오고 심리학이 자꾸 나오냐 하면은 인간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에 매몰되면 자기 발전이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한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페스팅어 교수 인지부조화 현상인데 이것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이 페스팅어 교수가 이 이론을 만들기 전에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티튜드는 자기 마음가짐입니다. 태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비헤이비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페스팅어 교수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을 움직여. 뭘 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입증을 했냐면요. 그 당시 페스팅어 교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었어요. 지구의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모든 재산을 바치고
하얀 옷을 입고 우리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 있으면 그 시기에 지구가 종말이 오면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베스팅호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럴 것 같거든. 분명히 저 교주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지구 종말이 오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지 않으면 이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도로 가장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었어. 근데 지구 종말이 온다는 몇 월 며칠 12시 땡에 지구 종말이 안 왔어. 안 왔어. 그런데 신도들이 거기서 재산 다 바치고 폭동을 일으킬 걸로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고 교주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이게 이 만화예요. 교주님 12시간 넘었는데 지구가 안 망하네요? 그러니까 교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논문 내용에가 있어요. 하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냥 막 광신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에 재산을 덜 갖다 바치고 조금 남겨두고 그 다음에 덜 열심히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에라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 근데 완전히 거기에 몰입했고 재산을 모두 갖다 바친 사람은 우리 교주님 와서 더 믿음이 깊어져. 이게 웬 거냐 그 말이에요. 웬 거냐. 페스너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살림도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 다시 말하면 태도,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마음가짐과 행동이 어긋났는데 뭘 바꿔야 되겠어요?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워 지금. 왜? 행동을 바꿔버리면 자기 삶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다 갖다 바치고 이걸 죽으라고 믿었는데 행동을 바꾸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자기가 상처를 입어. 그럼 뭘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꿔버리면 돼.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랬다고 우리 교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교주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돼. 이게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 되기를 포기한 것은 무슨 고상한 이론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부자가 돼야 꼭 행복한 건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버린다. 뚱보가 나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예요. 운동해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마음을 바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인지부조와 두 개의 생각이 다르면요 불편해져. 불편하니까 뭐라고 바꾸느냐? 꼭 빼빼 마르다고 오래 사는가? 이렇게. 이게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하버드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 타조 증후군 때문에 남자가 빨리 죽는다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어.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가 존 웨인 증후군과 타조 증후군 때문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존 웨인은 다시 이분이요, 이분. 하비 사이먼 교수인데 하버드 의과대학이에요. 존 웨인은 서부 영화에서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존 웨인처럼 자기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야. 엄살을 못해, 엄살을 못해. 그러면 타조증후군은 뭐냐 하면은 자기 몸에 이상이 왔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위기가 닥쳤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 그리고 존 웨인처럼 나는 건강하다고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보다 5년 빨리 죽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비 사이먼이 남자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10계명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
하비 사이먼 교수의 견해입니다. 담배와 마약을 피하라. 담배 피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운동하라. 이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먹어라. 마른 체형을 유지하라. 음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절제하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운전할 때 좌석 벨트를 꼭 매고 방어 운전하라. 요 7번이요. 7번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1등으로 나왔어요. 술 먹고 죽는 놈은 그래도 몇 년 퍼마셔야 죽잖아요. 안전벨트 안 매면요 금방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대 효과를 따져보면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그 효과가 가장 크답니다. 인간의 목숨을 살리는데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자외선, 방사선,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등을 멀리하라. 성병을 예방하라. 신체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요 남자들이 요걸 안는다는 거, 요걸 타조증후군이라고 붙였어요. 자, 얼마 전에 교수신문에서 우리나라 사자성어,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 장두노미는 아까 전에 타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는 숨겼는데 꼬리는 노출됐다. 엉덩이는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두놈이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사실을 다 아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장두놈입니다. 다음 어미도종. 이것은 여시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진나라가 망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범씨 집안에 굉장히 좋은 종이 있다는 걸 다 소문나 있어. 저걸 범씨 집안이 망하니까 그걸 훔쳐가려고 뭐 등에 접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놈을 깨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깨니까 소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려고 자기 귀를 막아. 자기 귀를 막고 다른 사람한테 들리니까 자기 귀를 막으면 안 들리잖아요. 여기 어미도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꼼수, 이것을 어미도종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이것이 증거찾기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확증 편향, 키크롭스 컴플렉스, 아전인수와 경강부의 함정 폐기 등등이 있는데 확증 편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무서운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을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까지 붙일 정도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의사결정 이론에서 의사결정이 잘못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상당히 강한 이유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좋아하는 거, 자기의 어떤 틀 속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만 본다. 믿는 것만 본다.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요겁니다. 이게 틀짓기 효과예요.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틀짓기 효과는 원래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행동경제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똑같은 내용인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예를 드는 컵에 물이 절반 들었을 때 똑같은 객관적 현실은 같아요. 그런데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것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말하는 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앞에 자기를 이해하는 틀이 다음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 안경, 돋보기, 치아 이런 걸 쑥 글자를 내려놓고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무슨 실험을 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 실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노인, 돋보기, 치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연금. 그리고 B라는 학생들에게는 싸이, 예를 들면 소태지, 대학생, 박지성, 김연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너희들은 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해놓고 복도를 걸어서 저쪽 아래층 지하에, 우리 지하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다른 걸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노인과 관련되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학생들과 젊은이와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학생들이 걸음 속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몰라. 단지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문장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교수가 테스트하는 것은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는 걸 보니.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는 거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만든 학생들이 느리게 걸어가. 느리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걸 점화 효과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상대방에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그 뒤로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나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줘요.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대학생들에게 단어 몇 개 주고 문장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금방 걸음걸이가 달라져. 걸음걸이가 옛날 노래 들으면 걸음걸이가 늘어진대. 그러다가 아이돌 그룹 노래 들으면 빨라진대.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럼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누구 나무 탓만 하고 하는 사람은요, 발전을 못한다는 게 그 뒤에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틀을 통해서 보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온 어떤 문제를, 실체를 이해하는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통상 어떻게 이해하느냐? maybe 지워버렸어. 아마도 그 말인데, I'm right and the world is wrong. 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 옳고 세상은 다 걸렸다. 앞에 maybe도 없어. 아마도가 아니고 이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증거 찾기 함정으로 빠집니다. 이건 이제 의사결정에서,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아 내 생각이 옳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이 타지뇨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카페예요. 타블로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확증 편향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타블로 사건이에요. 문제가 된 건, 네티즌들이 드디어 화가 난 건 이 녀석이 딴따라 주제 학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인 스탠퍼드대 출신이에요. 스탠퍼드 영문학과 출신이고 문해창작과에서, 그리고 스탠퍼드 영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할 정도요. 그리고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영문판, 한국판 20만 부가 팔 정도로 소설이 팔려. 작사, 작곡을 다 해. 그러니까 어때요? 딴따라를 이해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났어, 이놈이. 딴따라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중학교 때 가출을 해서 술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놈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야. 대학원을 끝까지 소설을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타지뇨, 이놈 틀림없이 가짜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배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회원이 순식간에 11만 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다 말이야. 뭐 스탠퍼드대 뭐 졸업장 제시해라 뭐. 그런데 누가 알았냐면 이분이 저명한 분이에요. 토비에스 울프라고 하는 저명한 작가이고, 요게 타블로의 지도 교수야. 타블로가 한 말이 전부 진실이라고 사인을 해서 보내니까
확증 편향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울프 교수의 사인이 조작됐다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스탠퍼드대 저널에서 이렇게 실었어요. 이렇게 실으니까 이거 믿겠어요? 확증 편향이 걸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요것은 타블로가 조작한 거다 그래가지고 또 안 믿어. 요 장면은 토비아스 울프 교수가 MBC 스페셜에 나와서 증언한 거예요. 무려 15번을 타블로가 한 말은 전부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런 거.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안 맞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전부 거짓말. 그 틀에 맞는 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증거가 스탠퍼드 대학, 그다음에 학적부, 그다음에 그 당시 공부했던 동영상이 전부 드러나는데도 안 믿어. 안 믿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증명을 못 하니까 어디로 튀냐 하면은 타블로 음악은 모두 표절이다. 이렇게 튀어 이제. 자기 지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딴따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학력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기 이게 지금 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조사해 보니까 표절이 또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을 들쑤셔 가지고 그 가족이 뭐 했다고 이제 야단이야. 이게 확증 무섭죠? 확증 편향이에요. 키클롭스 컴플렉스. 외눈박이 거인을 키클롭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를 해치려다가 오디세우스가 불붙은 부직갱이로 눈을 찔러버리는 바람에 실명했어. 다시 말하면 키클롭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사물을 또는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외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 한쪽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보려고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전인수. 여기 자기 눈에 물대기야. 요 수로에 물이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데 여기 때려 맞고 자기 눈에만 돼. 그러니까 이봐 그걸 막으면 다른 사람 못 되잖아.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다음 경강부회.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을 끌어다가 억지로 주장하는 거. 경강부회라고 그러고. 다음 수석심류.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로 양치질을 하고 돌을 베고 자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 이게. 돌로 양치질하고 물 베고 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 고사에 나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겨. 나는 돌로 양치질하고 물 베고 잤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로 양치질하고 돌 베고 자야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돌로 양치질하고 물 베고 잤다 지금.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초주어류 장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땅 위에서 배 끌기 그 말이에요. 땅 위에서 배 끌기. 배는 바다에서 강에서는 물에서는 잘 가지만은 땅에서 끌려면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장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방법으로 자기 고집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함정을 피해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냉철하게 검토하라. 반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자신에게 솔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경청, 나무 말을 잘 들어보라. 자, 톨스토이의 물방앗간 이야기. 톨스토이 인생론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로부터 물방앗간을 상속을 받아서 방아를 찌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관찰을 해보니까 물방앗간 공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벨트가 걸려가지고 이게 돌아가거든. 벨트가 왜 돌아가는가 봤더니 물이 떨어지니까 돌아가거든. 그런데 물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저쪽 수로에서 물이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물방앗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로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수로를 연구해. 수로를 연구하다 보니까 물방앗간이 고장나서 멈춰 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방앗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수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주 단편적인, 아까 키클롭스처럼 눈 하나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전체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는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톨스토이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적 편식에 의한 기형적 사고.
즉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요 구멍으로 요 세상을 보고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연합해서 재심 합력하고 같이 가자. 혼자는 성공보다 단 게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 이게 논리학 용어입니다. 요 갓길로 가죠. 혼자 갓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몽땅 다 갓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고가 나면 꽉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혼자 배추 농사가 잘 되면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배추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 개별적으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요. 극장에서 혼자 일어서면 잘 보여요. 다 같이 일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여요. 이게 합성의 오류예요. 성철 스님, 김수환 중교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산에 가서 수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아무도 예를 안 놔. 망해버리잖아요. 두 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부분에 대하여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하여는 좋지 않다. 그런 게 아주 사회 경제 현상에는 그런 일이 널렸어요. 널렸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어떤 최적 의사결정과 정책을 따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좋은 것이 전체에게도 좋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회사가 임금을 몽땅 올리면 그 회사는 괜찮아요. 그 회사 사원들은 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임금을 몽땅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돼가지고 임금 올리나 마나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하여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정책이 나오고 의사결정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학습조직.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면요, 모르면 속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신사숙녀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속아요. TV에서 뉴스에서 무슨 사기에 당했다는 걸 보면요, 사기 친 놈이 우선 나쁘지만은 사기 당한 사람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당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된다? 속는다. 이 아가씨 속았죠? 속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지 몰라. 이 사나이도 속고 있죠. 여기 지금 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에 속는 거예요. 시대는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 창조시대로 가는데 아직도 옛날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예요.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 시대라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러닝, 평생학습. 이제 과거의 농경시대는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써먹었어요. 평생 써먹었다. 지식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산업화 시대는 약 30년 써먹었어요. 지금은 1년도 못 써먹어. 학교에서 배운 거 1년도 못 써먹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기업 현장에 적용했다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만큼 지식의 폭발 속도가 커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이 700페이지짜리 책 100만 권이야. 그러니 내가 학교에서 옛날 30년 전에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학습 조직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해나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학습 조직의 5가지 기본, 피터 생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는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애터미라는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것이 자기 발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숙련. 그러면 조직에만 기대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팀 학습. 혼자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팀 전체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고, 정신 모델. 이건 어떤 기업의 조직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문화.
그 조직에는 반드시 바람직한 문화가 있어야 되지, 문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공유,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비전을 같이 가지었어야 되고 팀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걸 애터미는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애터미 사업자들은 평생 학습인데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 자체도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초인류, 우리가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는데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초인류가 아닌데 어떻게 기업이 초인류가 돼요? 그것은 마치 재료는 불량한데 제품은 초인류다. 그거와 똑같아요. 재료가 불량하면 제품이 초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버드를 나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초인류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학력 좋고 지위 좋고 아는 거 많고 그런데 그게 초인류입니까? 초건달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세상 사는데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이름 모른다고 세금 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 그런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요, 알면 더 좋습니다. 왜? 알면 알수록 속지를 않아요. 속지를 않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리더가 될 분들은, 폴로워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은 리더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팔로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부자가 더 많이 한다. 제가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강남 모 은행에 재테크 담당 차장을 불러서 이 학생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야, 강남에 근무하기 좋지. 그 되게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어이 선배님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강남에 근무를 해보니까 강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부동산, 경제의 움직임, 이자율의 움직임, 무슨 금융 상품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것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강남 사람들이 부자가 된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 차장이. 그러면서 강남에 근무할 때 공부 소홀히 했다가는 은행 재테크 담당자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받아야 된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차장이 그래요. 아, 강남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를 이제 알겠다. 조그마한 이자율의 변동,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으면, 예를 들면 부동산의 양도세를 없애준다. 그걸 내놓으면 그걸 분석한답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그렇게 투자한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미생지신. 자, 미생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소진열전에 나오고 장자의 도척편, 전국책의 연책, 해남제의 설리문, 여기에 전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생이라는 젊은 남자가 다리 밑에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아가씨는 안 오고 소나기가 내렸어. 그래가지고 냇물이 갑자기 불어지면서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가씨가 오기로 했다가 안 나오다가 다리 기둥을 잡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요 얘기를 모든 고전에서 인용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기다리는 아가씨가 안 와. 그리고 아가씨가 안 온다는 건 뭐야? 이 아가씨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비가 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변했으면 거기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이 나와요. 조그만한 신을 지킨답시고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아가씨하고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타조가 거기에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모래 속에 머리 박고
사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위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지식의 홍수, 그다음에 이 창조 경제 시대니까 지금 제조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조업이 힘들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강남 사람들처럼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는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옛날 걸 그대로 다리 잡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가씨 옵니까? 안 와요. 여기서 아가씨를 여러분 취직 또는 직업 또는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온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 봐야 결국 자기만 떠날래가 죽어버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홍수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으면 그 시대의 흐름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분명히 네버 기브 업,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은 한자에서 고전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저 지자는 지혜로울 지입니다. 지혜로운 일이에요. 상대방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남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지자명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는 여기에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승자 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자, 강한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이기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냐? 자승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모두 승리하셔서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